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상철 로얄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먼저 이렇게 날도 이렇게 좋은 봄날에 이렇게 줌 미팅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이 스폰서들이 붙잡아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괴롭히고 있다면 그렇게 동그라미를 들어보시고 아니라면 이렇게 손을 한번 저어 보세요. 이거 훈련된 것 같은데. 이 스폰서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주말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그 시간에 또 저를 만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투명 아트, 투명 아트.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투명 아트를 보여드린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색깔을 담으시라고 제가 투명 아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가 저한테 들렸으면 좋겠는데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나 뵈서 반갑고요. 어, 제가 이제 신정임 총장님하고는 꽤 오랜 시간에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죠? 예, 왜 이렇게 10년이면 뭣도 다 변한다는데 우리 총장님의 미모와 덕과 지혜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장님도 같이 부부지간에 옆에 계신데 어, 아무튼 그 미모와 그 넘치는 덕과 지혜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딘가요? 구리 그 어디죠? 퇴계원인가? 그쪽에 이제 우리 홍 사장님은 그 횟집을 하고 계셨고, 이제 막 이제 우리 신정임 총장님은 이제 애터미에 이제 전념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저를 아마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조건을 좀 걸었어요.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저를 초대하시려면 책을 좀 선물해 주시면 제가 책 선물을 해주면 제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책을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려 두 권이나.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받고, 익산에서, 태계원까지 가려면요, 조금 멀어요. 예, 조금 멀어가지고, 한 4시간은 가야 돼요. 어, 그 길을 갔었는데, 이제 작은 센터에, 이제 막 시작한 센터였기 때문에, 한 20여 분 정도 모여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0여 분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뵀는데,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센터장실이라고 한쪽에 변변이 있지는 않았지만, 한쪽 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한 칸에 캐비넷도 뭐 이렇게 사물함도 있고 뭐 센터장이라고 했는데 무슨 센터장실이 아니고 무슨 짐칸 같아요. 막 거기에 잔뜩 이것저것 놓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물함 면면하고 그 판에 게시판에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가득가득 써 놓은 걸 보고 아, 이 센터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첫 번째 느낌이. 빼곡히 써져 있던 인생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바라보면서, 아, 여기 있는 이 사장님들이 그렇게 정말로 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예, 리더의 그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해 가면서 열심히 작지만 열심히 시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강의를 다 하고 났더니 이제 우리 신정임 총장께서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어,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연이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찾아봤더니 마침 안 잊어버리고 제 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면 요거예요. 뭔지 보이세요? 예, 사장의 자격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강의하고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장의 자격이란 책을 저한테 주시고 여기에 열어보면 어 제가 이제 책을 주시는 분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언제 저한테 주셨는지 그리고 어디서 누가 줬는지를 써놔요. 그랬더니 여기 신정임 해가지고 이렇게 2012년도에 저한테 주셨더라고.
그래서 이 책을 봐서 오늘 또 강의하기 전에 이 책을 한번 쭉 봤어요. 정독은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훑어봐서 쭉 봤더니 이제 다 읽어본 거라서 어, 뭐 읽었다고 해서 머리에 남는 건 아니에요. 머리에 남는 건 아니지만 한 몇 달락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참 또 지금 상황에서도 필요한 말이 또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신가 한 170여 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가 정말로 필요하실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제 또 뭐 코로나라고 하지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열심히 만나고 계실 텐데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는 중에 아마 이 책도 찾아보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저도 남는 장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여러분들한테 뭘 남기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남는 장사를 해보고 싶어서 나중에 이렇게 혹시라도 저를 만나볼 기회가 있으면 저 이렇게 많은 건 바라지 않고 이런 거, 예, 이런 거. 아셨죠? 172분이면 저한테 한 권씩만 줘도 172권이야. 그쵸? 예,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많은 거 바라지 않아. 예, 그냥 꼴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 한 권만 저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은 주지 마세요. 이런 책 주면 안 돼. 이거 있어. 있으니까 주지 마요. 예, 저한테 벌써 세 권이나 있어. 예,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니시다가 생각 드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제가 오늘 그 강의한 값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별로 먹은 것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 안 좋은 말로 삥을 뜯는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농을 드렸고요. 먼저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귀한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장의 자격이라는 책을 보면서 아까 첫 번째 그 책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장. 나는 사장인가? 예를 들자면 그 종업원인가? 그리고 사장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까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들인데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스폰서 파트너라는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각자가 어떻게 내 사업을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막 오랫동안 시작하시고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 정도로 해서 한 직장인들이 다닐 수 있는 월급 정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내가 사장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으로 아니면 그냥 파트너로서만 내가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말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사장이라면 내가 어떤 규모의 사업을 벌릴 것인가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터미에서는 일단 정해져 있어요. 사업 규모가 최종적으로는 임페리얼이라는 사업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 정도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사업 규모를 만들어 봐가지고 그 계획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그거를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정을 하셔야. 그럼 저는 보기에는 국장 샤론 로즈 마스터 정도는 내 힘으로 거기까지는 내 힘으로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매사를 한다거나 오토 판매사 팀장은 규모 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물론
굉장히 어마어마한 탄탄한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작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샤른 로즈 마스터 정도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 규모를 계획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샤른 로즈 마스터에 맞는 그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 한번 써보셨어요? 사업 계획서 써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계획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잘 안 쓰시더라고.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냥 단순히 제품 전달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스폰서 파트너 간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인생에도 인생 시나리오라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작게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라든지 집, 그 다음에 사무실, 빌딩, 그런 모든 것들도 설계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과연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규모는 내가 정해봤는가? 라는 거를 되짚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막연히 판매사 가야지, 팀장 가야지, 국장 가야지 그렇게 생각들은 하시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좌우측에 판매사 2명 있고 판매사들 중에 250만 포인트 만들어지고 또 그 위에 판매사 있고 팀장 하나 있고 팀장 2명이 있으면 좌우측에 팀장들이 있으면 이게 국장이 된다. 그것을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그건 그냥 그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가는 단계라는 그냥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그게 사업 계획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만약에 사업 계획서를 쓸 줄을 모르신다면 물어보세요.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모르면 물어보고 또 필요하면 쫓아다니면서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 세미나를 듣잖아요. 저는 먼저 이런 강의를 드려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 판매사도 내가 할 수 있고요. 팀장도 단번에 갈 수도 있고요. 국장도 단번에 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회사의 승급 기준에 의하면 국장도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팀장도 판매사도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스타마스터부터는 유지라는 게 있어서 유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딜 가도 상관은 없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거길 가려면 누가 필요할까? 사람이 필요하죠. 밑에 아까 말씀 판매사가 하려면 250만 포인트 매출도 일어나야 되고 그 밑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인맥도 인력 사람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계획할 것은 뭐냐면 사업 계획서의 첫 번째는 사업 규모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 사업 규모. 판매사를 할 건지 팀장을 할 건지 국장을 할 건지 이 얘기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사업 규모를 여러분들이 판매사라는 걸 정했다면 규모는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규모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구성원이 필요해요. 사장만 딸랑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 즉 팀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팀을 만들었는가? 판매사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팀을 한번 만들어 봤는가? 라는 것을 여쭙고 싶어요. 물론 많은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나고 소비자를 만나서 사업에 대한 안내를 했고 세미나에 초대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과연 계획한 그곳 안에서 계획된 그런 생각 안에서 그분들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 팀원으로 구성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소비자를 만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덤비니까 같이 또 사업을 하게 됐고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짜임새 있는 어떤 구조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즉 주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현상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는 어느 정도 직급까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헤매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팀워크를 먼저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팀워크를 좀 짰으면 좋겠다. 어, 팀워크를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끈끈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 반가반가 센터는 반가반가 쪽에 연결된 우리 신장님 총장 쪽에 연결된 이분들은 스폰서 파트너가 굉장히 그 끈끈한 것 같아. 안 떨어져. 막 떨어지려고 해도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건 너무너무 장점이에요. 근데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기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떨어지기만 해. 아니,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분가도 해야 되지 않아? 좁은 집에 계속 붙어 살고 있으면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붙어만 있어. 붙어만 있는 것은 과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사장으로 있는 걸까? 어느 큰 조직에 종업원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걸까?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뭔가를 계획하고 결정해야 되는 존재지, 누가 주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 여러분들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잘 아세요? 양. 이 책에도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양. 양은 굉장히 순종의 상징이죠. 양은 굉장히 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양이 어떤 거냐면 현실에 있어서 동물들의 입장에서 한 단편적인 부분을 일 수는 있지만 양들을 봤더니 이런데요. 무리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매매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야생 동물들이 와서 자기 양들보다 더 강한 존재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목숨을 앗아가려고 덤비는데 그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내 목덜미를 물어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대요. 환경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양들은 피하거나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게 아니고 순응해 버린대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코로나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냥 어떤 조직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흐름대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것들이 아닌 그냥 전체의 흐름도에 의해서 그냥 뭐 이렇게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를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싶어요. 자,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자처럼 하고 있는가.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이 정글이잖아요. 이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정글인데 이 정글에서 어떻게 융합하고 화합하고 해가면서 살아남느냐의 문제인데 살아남는 것은 결국엔 순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거하는 거다. 현재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순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까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줌이라는 거 한 공간 안에서 한 2년 가까이 다가오다 1년 반 정도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대의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결국에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오히려 그 향기와 모든 그 환경의 내음을 맡아야 우리가 좀 더 돈독해지지, 이런 줌을 통해서는 물론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확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약하지 않느냐, 끈끈한 확장성, 그는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으나 조금 더 한쪽에서는 소규모 단위로 법 테두리 안에서 모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
소규모 단위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결국엔 그 소규모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사장님들의 역할을 하는 소규모 조직에서 거기서 리딩 역할을 해주는 그 사장의 자격으로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신정임 총장님 산하가 굉장히 성공대학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와 스폰서와 그 한 팀으로서 팀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가지고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팀이 많아지면 그게 조직이 되는 거지만 조직을 세분화시켜 보면 팀이 되는 거예요. 그 팀장, 그 사장, 그 조그마한 소단위의 그 그룹 모임과 미팅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써서 그 파트너들을 어떤 식으로 어느 자리에 위치에 올려놓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 계획을 하시고 팀원이 만들어졌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업 계획을 했어. 팀원도 만들어졌어. 난 사장이야. 운영비가 필요해요. 운영비용. 운영비용. 세상에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하느님이 주신 이 대자연은 공짜야. 숨 쉬는 것도 공짜고 다 공짜인데 우리들이 인간들이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공짜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운영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250만 대 250만 만들고 막 팀장 가야 되니까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움직이고 먹고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운영비에 대한 생각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운영비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 건가, 어디만큼 들어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운영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내가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팀원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제품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제품을 전달하는 유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제품을 필요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 업종, 업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업태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판매하는 직업인가? 전달하는 직업인가? 네트워크 사업은 유통 사업이라고도 해요. 유통 사업이 큰 흐름의 한 부분을 차지한 네트워크 사업인데, 과연 우리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유통을 하고, 전달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판매하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판매하는 조직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업 규모를 내가 사업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판매하는 게 아니다. 판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거는 전달하는 것이지 절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실제 이 줌상으로는 참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해야 될까? 다수가 있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제 입장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그 판매사 이상은 아닐 거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가요? 우리 홍세현 그쵸?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죠? 얼마 안 되신 분들 위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이 방금 얘기한 것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판매사는 어, 만들어내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판매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판매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스폰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사장을 이 일을 하겠다고 왔다면 내가 사장의 역할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규모를. 판매사를 할 거냐, 팀장을 할 거냐, 국장을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를 정했다면 팀원이 정해지고 팀원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실행해야 되고 운영비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볼게요. 더워서 좀 옷 좀 벗을게요. 되게 더워.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한가 봐. 어, 판매사를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외국에 오픈하는 나라 국가들을 보면 어, 회사에서 막아서 그렇지. 회사에서 직급을 도달하지 못하게 막아서 그렇지. 거기는 사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 나라가 오픈하기 전에 미리 팀을 짜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팀을 짜요. 사업 계획을 다 이러이러한 것이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그 네트워킹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에 애텀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리더 좀 되고 정보를 빨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누구와 할 것인가? 누구와 하는데 언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서 내가 사업 규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외국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아니죠. 똑같다. 자, 다만 판매사를 하든 팀장을 하든 국장을 하든 그 결정을 했다면 결정한 다음에는 준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정해졌다면 첫 번째 규모가 정해졌다면 두 번째 팀원을 짜야 되죠. 그 팀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 팀원들이 이 사업을 그 다음에 그분들도 다시 사업 계획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구상해야 된다. 그럼 누구하고 친해져야 된다? 내가 잘 모르니 나의 사업을 전달해준 그 스폰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첫 번째 판매사를 했으면 끝났지만 내 다음에는 누가 판매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판매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판매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에 있는 그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이니까 계획서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당은 어떻게 들어오고 매출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올린 매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 나온 제품들은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그 소비자들과 사업자를 동시에 유발시키고 만들어낼 것인가. 나는 그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로는 임페리얼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라고 거창한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 누구도 상상해도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그림들을 인생 시나리오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움직이겠다 하는 사업 계획서는 대충 짠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까지 도달하겠냐 그거야. 그러지 않더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리더들은 그런 계획까지도 자충우돌하면서 그런 계획들까지도 다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보세요. 이제 판매사를 안 하시고 판매사를 했더라도 다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셔야 된다. 제품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니면 뭐 제품을 어떻게 쌓아두고 아니면 어디다 그냥 막 막무가내로 제품을 주고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돈이 들어가고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는데 그 제품들을 마구잡이로 줄 것이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 제품이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이 할 일들을 너무 뺏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배우세요. 뭐, 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스폰서들이 좀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자, 대부분의 꽤 많은 사람들이요. 카드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럼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많이 너무 파트너를 사랑해서 스폰서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야. 파트너들을
아니, 이제 답답하다고, 잘 모른다고, 내가 해줄게 하는 그 순간, 스폰서도 죽고, 밑에 있는 파트너도 죽는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의 8단계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복제라는 게 있죠. 복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 그 복제할 대상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서 이 시스템의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뺏어가지고 내가 다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나면 안 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잘나야 된다.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복제라면,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 파트너가 명확한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거다. 물건 하나 전달하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내 파트너가 명확한 그림을 보고 명확하게 사업 규모를 정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먼저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고 가시면 쉽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요즘 뭐 5인 이상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5인, 6인씩 정도 만들려면 만씩 안만 딱 얼마나 좋아요. 한 4, 5인 만나가지고 팀이잖아요. 이 정도 숫자가 팀인데 판매사면 좌우측에 한 분씩, 밑에도 한 분씩 두 분, 두 분, 좌측에 두 분, 우측에 두 분. 내가 좌측에 두 분, 우측에 두 분을 모셔다 놓고 나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은 내 밑에 있는 1순위, 2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순위가 될 것이라는 그 사업 계획서를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좀 더 다음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고 내가 사장이라면 그런 거에 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요즘 이제 그 회사에서 ABR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결국엔 그건 뭐냐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ABR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함께 동참하고 어떤 그런 동참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려고 하고, 결국엔 그것도 뭐냐면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두가 다 해오고 있었어요. 훌륭하게 해오시고 계셨고, 더 열심히 해오셨고, 누구보다도 고민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유입되는 분들한테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주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거더라도 또 따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것들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판매사 계획이라든지 뭐 팀장 계획이라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짜임새 있게 더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은 뭐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더 바라보는 계기가 오히려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선언 좀 하세요. 선언. 그리고 선언. 아까 판매사는 만들어내는 거다, 만들어지는 거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해.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는 다 하고 계시죠? 예,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어, 판매사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판매사만 계속 하면은, 뭐, 물론 좋죠. 근데 판매사만 계속 해서는 그것도 돈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판매사만 평생도록 판매사만 하면 여러분들 돈 될까요? 먹고 쓸 수는 있어요. 풍족하진 않아요. 물론 후원수당만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후원수당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루에 5천만 대 5천만 올라오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 판매사가 안 되고 무조건 팀장 될 수밖에 없어요. 후원수당만 하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후원수당만 하더라도.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판매사만 해가지고 후원수당이 발생될까?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장의 자격 책은 이제 그만 울고 먹고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그 다들 알고 계시지만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노출이 굉장히 좀 애텀이라는 거를 노출을 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는 주변에 보시면 그래도 꽤 많이 알려졌죠. 많은 사람들이 어, 애터미의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인식들은 좋고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갖춰져 있어요. 무엇만 얘기가 많냐면 돈이 되네 안 되네 그 얘기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얘기만 많이 해요. 결국엔 뭐냐면 그게 우리들한테 어마어마한 지금 기회로 다가오고 있고 이 기회의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돼요. 이때가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인식이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은요,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끌려오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파트너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파트너들도 여러분들을 선택해요. 어떤 스폰서를 만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파트너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멋있는 사람인가? 파트너들한테? 멋지게 보인 사람인가? 옷도 잘 입고, 죄송합니다. 머리는 제가 별로 정리가 안 돼요. 이해하세요? 머리도 멋있게 하고, 옷도 잘 입고, 커피도 잘 써고, 멋있는 스폰서가 아닌가예요. 물론,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첫인상이 0. 몇 초 만에 모든 걸 좌우한다. 나의 첫인상은 내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으며 파트너들이 소개하는 그 사업, 이제 막 소개받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전문가로 보여질까?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끌려온 스폰서인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건지 그냥 전달만 하고 물품만 팔러 온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러분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 파트너들이 내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밑에 이제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멋있어져야 되고요. 이뻐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화장품도 우리 신정임 총장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쳐발라야 돼. 그쵸? 뭐 꼭 시너지가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한 개씩 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그 0, 1, 2, 3, 4, 1, 2, 3단계 다 써야지. 안 그래요? 나 같으면 일주일에 4개 다 쓰겠네. 다 쓰면 또 포인트로 다시 돌아오잖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동시에 다 쓰면 안 되나요? 안 돼? 뭐 법으로 정해져 있나? 0단계 조금 바르고 1단계 바르고 2단계, 3단계 다 각각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기능은 우리도 영양크림, 아이크림도 동시에 다 바르는데 에센스도 바르면서 시너지는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야 되나? 이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도대체가. 아무튼 왕창 발라서 이뻐지라는 소리예요. 대실적 매출 일어나 봐야 저 아무 소용이 없어. 충분히 많이 뜨고 있어. 안 일으켜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내 얼굴이 예를 들면 사업의 표본이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멋있어져야 돼. 옷도 특이한 거 좀 입어. 단순한 거 입지 말고. 죄송합니다. 특이한 거, 단순한 거 입어서 좀 특이한 거 입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트는 투명한 거 보여줬잖아. 옷도 좀 평범하게 입지 말고 좀 이렇게 특이하게 좀 입어요. 색깔도 좀 이렇게 막 울긋불긋 하고 하는 거. 우리 신정임 총장님 이렇게 옷 멋있게 입잖아. 예쁘게 멋지게 입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야 스폰서라고 가가지고 사업 설명해야 좀 마음이라도 끌리고 하지. 여자는 섹시해야 되고 남자는 젠틀해야 돼. 대충 가가지고 사업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혹이나 해가지고 사업하면 나도 어떻게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지.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그 생각부터. 이게 빅 비즈니스인데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계획적으로 움직여야지. 아, 저야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사업 초기에는. 이게 돈 못 버는 것이 눈에 뚝뚝 떨어져. 그냥 보여, 온몸에.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옷이라도 떼가지고 뭐, 뭐라고 해? 이렇게 막 덧붙이는 거 있잖아. 모양 만들어서 붙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라도 해. 그냥 돈 없으면. 어떡하겠어. 내 환경에 맞춰서 해야지. 안 되면 심정인 총장한테 가가지고 그 옷, 화려한 옷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못 쓰는 옷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붙여 여기다가. 어차피 안 입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돼. 비즈공예 같은 거 조금 해가지고 예쁘잖아. 비즈공예 알죠? 그 이쁘더라고. 이게 조금 고생스럽지만 눈이 좀 아프시더라도 조금 만들어가지고 반지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봐. 예쁘잖아. 심플하고. 홍소영 국장이 맞아 틀려. 맞지? 우리가 조금 유별나자. 유별나자. 회장님도 유별나시잖아요. 아, 회사의 오너가 유별나인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유별나지를 않아. 뭐 어쩌겠다고 뭐 그냥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매력이 막 뿜뿜 일어나? 그러면 벌써 로얄 갔어야지. 뿜뿜 안 일어나니까 로얄 안 간 거잖아. 좀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차피 얼굴에 인상 써봐야 아무도 안 와. 욕만 먹어, 욕만 먹어. 웃어. 그리고 저 이상한 사람이네, 미친놈이 아니네, 미친년이네 그런 소리 들어야 좀이라도 특별해야 사람들이 관심 갖는다니까. 시대가 요즘은 그런 시대야. 좀 그래요, 좀. 아,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해, 그렇게 좀. 아셨죠? 다음에 만났는데 또 줌 만났는데 또 평범한 옷만 입어서 봐, 그냥. 내가 쳐다보고 바로 나가버릴 거니까. 어, 방종을 하면 안 되지만 겸손하면서 여러분들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드려야 되지만 내 모습 자체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퀄리티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다단계라고 주눅 들어있고 그러면 누가 오겠냐 그거예요. 앞으로 100년지 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이 근간이 애터미가 네트워크 산업의 최고봉으로 일어나고 산업의 한 분야를 우뚝 서가지고 이 나라를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덤벼든다면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냐 그거예요.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속으로 아유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누가 사업하겠다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안 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환경은 외부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야.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환경은 내가 만들어서 환경이 나를 돕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환경에 끌려가지 말라고. 아, 코로나면 어때? 코로나면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걸리나 저렇게 걸리나 죽을 건데 뭐 질질이 궁상 떨다 죽나 그냥 에이라 모르겠다 한번 하다가 죽나 뭐가 틀려요? 똑같지. 안 그런가요? 한번 삶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삶을 한번 정해진 거에서 멋지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회장님처럼 중졸 뭐 써. 이렇게 회장님도 본인도 열심히 하시 마음에 예전에 처음에는 그게 좀 쑥스러웠을 거야. 근데 계속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하다 보니까 내 스타일이 되신 거고. 괜히 또 회장님을 불러가지고 오지도 않는데. 예, 저도 회장님 뵌지 오래됐어요. 화면으로밖에 못 봐. 저도 직급이 늦어가지고 못 가. 저도 일을 잘 못해가지고 별로 못 올라갔어. 아시죠? 저한테도 하는 소리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한테도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저를 흉보지 마세요. 네. 어, 우리들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의 퀄리티는 우리가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 꼭,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학교 다니면서.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낳아요. 어, 결국에는 내 신체 운동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꾸준히 운동하세요. 꾸준히. 꾸준히 운동하셔서 운동하시면 땀을 배출하면 무슨 뭐 격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동네 한 바퀴 돌지 말고 동네 열 바퀴는 도세요. 땀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땀을 흘리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대. 그러면 처져 있는 기운도 좀 살아나.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 배가 고프잖아.
그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 슬림 다이어트 제발 좀 하지 마. 무슨 슬림 다이어트야. 사업 열심히 하면 살 다 빠져. 꼭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이 슬림 다이어트 한다고. 어휴, 그냥, 아유. 꼭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무슨 뭐 사업한다고 살 뺀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 죽기 살기로 뛰어다녀봐요. 살 안 빠지나 다 빠져. 여러분들 다이어트 물론 회사에서 하니까 그냥 해. 그건 하는데 죽기 살기로 쫓아다녀봐. 살이 안 빠지나. 안 빠진 게 이상하는 거예요. 아무튼 운동해요. 뭐 그 소리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잊어버려요. 앞에 게 얘기는 잊어버리고 운동을 하시면 몸이 건강해져.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지면 생각이 팍팍팍 나. 생각이 건강해지려면 또 이렇게 샤워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땀 흘리면 그럼 우리 세탁세제, 목욕세제 다 또 더 팔리잖아. 그러면 그게 매출 일으키는 거지. 온통 우리는 뭘 어떤 행위를 하면 매출이 다 일어나. 가만히 앉는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움직여 좀 움직여. 그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요. 운동을 하셔가지고 좀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드셔야 코로나가 이제 오래 지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계속 되지 않아. 백신 오고 어떻게 하면 또 언제 그러냐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 놓고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인 것이 그때 가서 꽃을 피워. 그러니까 그때가 사시려면 또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동안에 줌만 한다고 안 움직였다는 이 육체를 몸뚱아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좀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육도 좀 만들어 놓고 집에만 있지 말고 집에만 맨날 있으니까 뱃살 나오잖아. 그런다고 슬림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그러지 마요. 운동하셔가지고 좀 기운을 스스로한테 북돋아 주시고 그 기운을 통해서 파트너한테 주시고 스폰서한테 주시고 우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움직이시면 좋겠다. 그래야 안 아프고요. 파트너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리더는 아프면 안 돼요. 리더의 책임도 있어요. 리더가 돼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후원을 못 간다? 이것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셔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아까 너무 열내가지고 뭔 얘기 하려다가 그 할 얘기를 까먹어 버렸네. 어떡하지? 제가 좀 이래요. 허당이야. 이해하세요. 아유, 어떻겠어. 뭐 이런 걸. 어쨌든 간에 다른 데 소문내지 마요. 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인원이 소문낼 사람이 많은 거 200명이 넘었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쨌든 간에 그러시기 바라겠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건 내 사업이고 내가 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강력하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규모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재밌게 하셔야 돼요. 재밌게.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모두가 즐거울 수 있다. 인상 써봐야 주먹만 날라오지 떡 안 와요.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안 해. 안 그런가요? 뭐 인상 쓰면 어쩔 건데 뭐. 뭐 자기만 손해지. 웃으면 복이하여라는 말이 그런 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시면 그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짧게나마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즐거운 날, 정말 화창하고 좋은 오랜만에 봄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 미팅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모두가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제발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죽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정말로 어차피 죽을 거잖아. 죽어가서 하나님한테 어떨려고? 지옥 가려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결국엔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그 하나님도 같아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사랑해 주시려고 그리고 사랑을 받으시려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도 우리끼리, 우리 가족하고 우리 이웃과 스폰서 파트너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운 존재들이라서 사랑 없이 혼자 살으라고 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세상에 죽었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지옥에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작과 끝은 시작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고 마무리도 우리가 스스로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지 않아요.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꼭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성경 사경에 꼭 반드시 다셔서 우리 신정인 총장님이 다 배포해 주세요. 다 날려 보내주셔서 강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일요일 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